오른쪽 그림의 원 O에서 부채꼴 OCD의 중심각 크기는 부채꼴 OAB의 중심각 크기의 3배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선분 AB를 호랑한다. 현이라고 하는 거죠. 선분 AB의 3배는 선분 CD와 같다. 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호 AB는 호 CD의 3배와 같다. 반대가 됐죠. 호 AB의 3배가 CD랑 같은 겁니다. 호 CD와 현 CD로 둘러싸인 도형을 부채꼴이라 한다. 활 모양이라서 활꼴이라 해요. 부채꼴 OCD의 넓이는 부채꼴 OAB 넓이의 3배다. 맞죠?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도 비례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원 O에서 지름 AB의 연장선과 현 CD의 연장선의 교점을 이해한다. 선분 OD와 선분 DE의 같고 호 BD의 길이의 2cm일 때 호 AC의 길이는 BD, 호 BD의 길이가 2cm라고 했죠. 우리가 구할 건 AC의 길이네요. 중심각을 알아야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여기 A라 하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외곽이니까 2A가 되겠죠. 반지름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2A가 되겠고요. 따라서 요각은 이 삼각형의 외곽이 되는 거기 때문에 3A가 되겠죠. 즉 중심각의 B가 1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현의 길이도 3배가 되어야 하니까 6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O의 중심각 크기가 120도인 부채꼴 넓이가 12파이제곱센티미터이다. 중심각의 크기가 3도인 부채꼴 호의 길이는? 자, 우리가 구할 게 넓이가 아니고 호네요. 실수할 수 있겠는데요. 자,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는 비례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넓이 구해가지고 틀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호의 길이 구하려면 반지름의 길이부터 구해야겠죠. 따라서 우리가 120도인 부분의 넓이를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넓이는 R제곱 파이 곱하기 3분의 1 넓이가 12파이야 라고 할 수 있고요. 파이 양변을 약분하고 양쪽에 3을 곱하면 R제곱은 36. 같은 숫자 곱해서 R은 6에 36이니까 6이죠. 끝났죠. 그러면 30도에 우리 호의 길이를 구할 거니까 호는 지름 곱하기 이거 6 곱하기 12파이 중심각 30도 360도 중에 30도 따라서 호의 길이가 파이 센티미터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호 AB 대 호 BC 대 호 AC는 3대 5대 7의 때 각 AO B의 크기는? 자, 봅시다. AB가 3, BC가 5, AC가 7이다.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했죠. 따라서 중심각들도 3대 5대 7입니다. 우리가 구할 건 AO B의 각이니까 비례 배분하면 되죠. 전체 360도를 B의 값으로 비례 배분하면 15분의 3 따라서 이제 약분하면 되겠죠. 따라서 72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AC는 원 O의 지름이고 호 AB 대 호 BC는 5대 4일 때 각 OAB의 크기는? 자,
요게 힌트겠죠. AB가 5, BC가 4입니다. 역시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하니까 요 크기를 구할 수 있죠. 선분 AC가 평각입니다. 따라서 180도에 9분의 5 하면 크기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100도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80도,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랑 요게 크기는 같겠죠. 일단 이건 x라고 합시다. 따라서 외곽이 80도니까 xx 더해서 80도, 즉 2x가 80도야 라고 하면 되겠네요. x는 40도가 되겠습니다. 따라 답은 3번. 오른쪽 그림의 원 O에서 각 AOB 대 각 BOC 대 각 AOC는 2대 3대 4이고 원의 넓이가 225 파이 제곱센티미터일 때 부채꼴 BOC의 넓이는, 자,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도 비례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넓이를 알고 있으니까 반지름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심각을 구한 다음에 비례 배분하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BOC의 중심각을 구해야 되고 그 B가 3이었죠. 따라서 전체 넓이 225 곱하기 비례 배분 9분의 3을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넓이는 75다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의 둘레의 길이는, 자, 어두운 부분의 둘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레가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큰 원의 홀을 구하면 큰 원의 지름은 7입니다. 따라서 바로 7파이가 되고 곱하기 반 하면 되겠죠. 반원이니까. 그 다음 중간 크기의 원 요거 지름이 4니까 4파이의 반.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작은 호 3파이의 반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제 계산 들어가면 됩니다. 통분할 필요 없고요. 2분의 7파이, 2분의 4파이, 2분의 3파이. 따라서 2분의 14파이가 되고 약분하니까 7파이. 따라서 둘레는 4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의 둘레의 길이는, 자, 둘레 구하면 되겠죠. 요렇게가 둘레가 됩니다. 따라서 우선 큰 원부터 할게요. 지름이 10파이니까 10파이의 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우리 주황 부분 중간 원 지름이 6파이니까 지름이 6이니까 6파이 곱하기 역시 반. 그 다음 작은 거 4파이 곱하기 반입니다. 분모가 똑같으니까 약분 먼저 되겠네요. 분모가 다 사라지니까요. 따라서 다 더하면 되죠. 10파이. 따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의 넓이는 쉽게 생각하면 되죠. 이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버리면 됩니다. 따라서 큰 부채꼴의 넓이는 지름이 5니까 55, 25, 파이의 중심각이 45도 8분의 1이 적으면 빼기 작은 부채꼴 반지름이 2니까 2, 4파이 곱하기 중심각 8분의 1이 되죠. 따라서 약분하지 말고 그냥 바로 하는 게 낫네요. 8분의 25 파이 빼기 8분의 4파이. 따라서 8분의 21 파이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P분의 Q 제곱센티미터라 할 때 P 더하기 Q 값은 단 P와 Q는 서로 소인 자연수다. 이 표현이
기하분수란 얘기죠. 자, 우리 그림을 잘 보면 이런 식의 문제는 도형 움직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우리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지금 직각의 30도니까 60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옮기면 얘를 옮기면 이렇게 옮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옮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가요. 결국엔 우리가 구할 게 어떤 거가 되는 거예요? 요 부채꼴이 되는 거죠. 근데 반지름이 9니까 99, 81, 파이 곱하기 중심각이 60도였죠? 그러면 6분의 1이죠. 66에 36이니까. 약분할 건 약분하면 되고요. 3으로 326, 326, 2 남고 37에 21. 따라서 2분의 27 파이라는 게 나오고요. 따라서 P는 분모니까 2, Q는 분자니까 27이 됩니다. 따라서 P 더하기 Q는 2 더하기 27인 것이고 따라서 29가 되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a인 정사각형 ABCD에서 어두운 부분의 넓이는, 자, 우리 도형 문제는 얼마나 잘 자르고 돌리고 붙일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쉬워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그 주어진 그림이 어떤 반복 패턴이에요. 사실 옮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자, 잘 보자고. 지금 보이는 게 원들이에요. 그래서 원을 잘 보시면 원이 하나, 이거랑 이거 합치면 한 원 아니죠? 둘, 원 셋, 얘랑 얘랑 얘, 얘. 각 귀퉁이에 있는 4개의 부채꼴을 더하면 또 하나의 원이 돼요. 즉 원이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죠.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4개. 따라서 정사각형 넓이에서 원 4개의 넓이를 빼버리면 색칠된 부분만 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사각형 넓이는 4a의 제곱이죠. 빼기 원 넓이,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4a니까 여기가 a죠. 하나가 a, 반지름. 따라서 원 넓이는 a 제곱 파이가 되네요. 똑같은 게 몇 개라고요? 4개 있죠. 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4, 4, 16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파이가 되네요. 따라서 1번이 되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육각형에서 어두운 부분의 넓이는 이라고 했습니다. 정육각형이니까 여기도 6이겠죠. 즉 반지름 길이가 6일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정육각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육각형 한 각의 크기를 이미 1학기 때 배웠습니다. 모르실 수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다각형을 이렇게 여러 가지 삼각형으로 쪼개시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내각의 함은 180 곱하기 삼각형이 4개, 그리고 각이 6개니까 6으로 나누면 한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 4, 12 한 각이 120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66에 36 파이 곱하기 중심각이 120이라는 건 3분의 1이다. 따라서 12 파이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에서 어두운 부분의 둘레의 길이는, 자, 넓이가 아니고 둘레예요. 우리 친구들 많이 좀 착각을 하죠. 넓이 구하는데 둘레 구하고, 둘레 구하는데 넓이 구하고 있고. 자, 둘레입니다. 자, 둘레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자, 이 부분이 둘레죠. 요 부분, 여기 색칠된 부분을 감싸야 되죠. 자, 그럼 구조를 파악하면 우리 둥근 곡선이 2개가 있어요. 그거는
원의 둘레 구하는 형태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요 부분부터 합시다. 자, 얘를 옆으로 옮기면요, 요런 식이 되죠. 요런 식. 이렇게 하나의 반원입니다. 맞죠? 따라서 지름 12파이의 반인 거고요. 이제 남은 게 요거죠. 요거 그냥 선분들 6이 4개 끝입니다. 따라서 6파이 더하기 64 24.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부채꼴에서 어두운 부분의 넓이는, 자, 다시 한번 넓이입니다. 넓이, 둘레가 아니고 넓이. 자, 지금 딱 보다시피 벌써 모양 자체가 평범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된다? 옮기면 된다. 그랬습니다. 얘를 요렇게 잘라요. 그러면 또 이렇게 되거든요. 요 부분은요,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일로 옮길 수가 있겠죠. 결국 전체적인 색칠된 곳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맞죠? 따라서 부채꼴 넓이에서 직각삼각형 넓이를 빼버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부채꼴 넓이 봅시다. 우리 반지름이 10이죠. 그러면 10 곱하기 10이니까 100 파이. 중심각이 직각이니까 4분의 1 빼기 직각삼각형 넓이, 여기도 10이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죠. 따라서 25, 따라서 100을 20으로 나누니까, 100을 2로 나누니까 50. 즉 25 파이 빼기 50 형태구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원기둥 3개를 묶는 데 필요한 끈의 최소 길이는, 단 매듭을 묶는 데 필요한 끈의 길이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우리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접점까지 연결을 하면요, 우리 항상 직각이 돼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부분이 다 직각이죠. 그랬을 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를 더하면 하나의 원이 돼요 라는 걸 또 우리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죠? 따라서 원의 둘레를 먼저 하나 구하면 되겠죠. 끈의 길이니까. 따라서 반지름이 오니까 10파이. 그러면 우리 끝난 거예요. 벌써 원은 하나 곡선 길이는 다 구한 겁니다. 남은 게 이 선분들이죠. 그러면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올 테니까 선분의 길이는 10이에요. 따라서 12 3개 30이죠. 끝났네요. 따라서 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가 10cm인 직사각형 ABCD와 부채꼴 ABE가 있다. 어두운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선분 BC의 길이는, 자, 중요한 힌트가 이거예요. 어두운 부분의 넓이가 같다 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부분의 넓이가 같다.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가 같다.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식 쓰는 걸 굉장히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돼요. 식을 쓰면 어떻게 문제가 풀릴지가, 또는 모르는 어떤 길이나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넓이가 같으니까 우리 여기를 우리 A라고 할게요. 같은 부분을. 그리고 이 흰색 부분을 우리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이 부분인데 결국 직사각형 넓이는
A 더하기 B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부채꼴도 봅시다. 요렇게가 부채꼴일 텐데 결국 부채꼴 넓이 또 A 더하기 B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이나 부채꼴이나 둘 다 A 플러스 B인 거 보니까 아, 직사각형 넓이와 부채꼴 넓이가 같구나 라는 말이 되죠. 자,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이제 식을 쓰겠습니다. 선분 BC 이게 가로죠. 곱하기 높이 10은 부채꼴 넓이랑 같구나. 10 곱하기 10 100파이 중심각 4분의 1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BC 나와줘 보면 나오죠. 자, 양변에 바로 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2로 나눌 수 있죠. 끝났죠. 선분 BC는 2분의 5 파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식을 쓰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오른쪽 그림의 원 O에서 선분 AB와 선분 DO가 평행하고 각 ABO가 40도, 호 AD가 3cm일 때 호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구할 게 AB 길이입니다. 그러려면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겠죠. 뭐 비례식을 쓰든 뭐든 우리가 나온 힌트가 AD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선 하나 그려주면 되죠. 얘가 2등변 삼각형일 거고요. 따라서 40도로 갔겠죠. 그러면 이 각은 80도가 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평행선이래요. 그러면 요 각은 동일각이니까 40도로 하겠죠. 즉 이 각이 40도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비례식 쓸 수 있겠죠? 요거는 100도 굵고요. 즉 40도일 때 3cm라면 100도일 땐 몇 cm니? 이렇게 되죠. 단위 지읍시다. 자, 약분할 거 약분해 볼까요? 이렇게 전항끼리 약분되고요. 또 약분되죠. 이렇게. 즉 2호 AB는 3호 15, 호 AB는 2분의 15구나. 답은 2분의 15 cm입니다. 답을 쓸 때는 꼭 단위 적으시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O에서 선분 AD와 선분 OC가 평행하고 각 BOC는 36도, 부채꼴 BOC의 넓이는 12파이 제곱센티미터일 때 부채꼴 AOD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따라서 여기 중심각만 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럼 저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단서를 찾아보면 평행선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생각의 흐름을 가져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얘와 얘는 동일각이라 36도. 다시 2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36도.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중심각의 크기는 180도에서 36 두 개를 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108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다 끝난 거예요. 36도일 때 넓이가 12파이라면 108도일 때 넓이가 얼마니? 하면 되죠. 자, 약분할 건지 약분할까요?
이제 끝났죠. 내양 외양곡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채꼴 AOD는 36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답은 36 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반원을 점 A를 중심으로 40도만큼 회전한 것이다. 이때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당황하지 말고요. 생각해 봅시다.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어두운 부분만 남겨야 되는 거죠. 즉 전체 넓이에서 흰색 부분 넓이를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넓이를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반원과 중심각이 40도인 부채꼴 넓이의 합에서 또 반원을 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써보겠어요. 우선 반원 더하기 중심각 40도인 부채꼴 넓이죠. 이 합에서 빼기 흰색 반원 넓이를 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반원은 이 지름의 길이가 같죠. 여기가 12, 여기도 12였죠. 맞죠? 지름의 길이가 같다는 건 넓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반원 넓이가 지워지네요.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중심각이 40도인 부채꼴 넓이만 남아요. 그럼 우리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중심각이 40도인 부채꼴 넓이 구하면 반지름 12가 되죠. 이게 부채꼴에서는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죠. 12제곱이니까 144 파이가 되고요. 중심각 40도 49, 36이죠. 9분의 1이 되네요. 따라서 9, 1은 9, 5 남고 9, 6이 54 16 파이만 남습니다. 따라서 넓이는 16 파이 제곱 센티미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풀밭에 직사각형 모양의 우리가 있다. 이 우리의 한 변 AB의 중간에 있는 고리 M에 염소가 묶여 있다고 한다. 이 고리 M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A에서 B까지 움직인다면 이 염소를 묶은 줄의 길이가 10m일 때 염소가 움직일 수 있는 풀밭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우리 이런 비슷한 문제 우리 많이 풀었었는데요. 여기 좀 특별한 조건이 주어졌죠. 고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A, B 사이에서 움직인대요. 자, 그러면 고리가 움직인다고 해서 염소의 묶은 줄의 길이가 뭐 줄어들거나 길어지는 건 아니죠. 저 M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M이 만약 B에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네요. 그러면 줄이 10m니까 이 한 변의 길이가 6이란 말이죠. 그러면 줄은 이렇게 되겠죠. 4가 남고요. 이렇게까지. 맞죠? 따라서 이 B를 원의 중심이라 생각하고 돌릴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우선 이 부분에 염소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되겠네요. 맞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왜냐면 염소가 여기 있어도 줄이 여기 있어도 10m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뭐 돌아갈 건데 결국에는 직사각 나와요. 계속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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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 해서 이렇게 갈 거니까 그냥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는 게 낫죠. 마찬가지 여기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퉁이에서 줄이 꺾여가지고 이렇게 꺾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일 거고요. 자, 이제 그린 이것들이 염소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됩니다. 여기가. 자, 이해되시나요? 우리 그림은 지울 거예요.
식을 써야 되는데 공간이 없네요. 다 안 줄게요. 이만큼만.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선 요 넓이가 양쪽에 있었죠. 그러면 반지름이 10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10 곱하기 10 100파이. 하나의 원이에요. 반대쪽에 반원이 있었으니까. 맞죠? 더하기 그 다음 여기 원 반지름이 4였죠? 따라서 4, 4, 16파인데 얘는 양쪽에 있는 거 합쳐봐야 반원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더하기 그 다음 요만큼이 있었죠. 여기 직사각형이 나온다는 건 이해하시죠? 따라서 가로가 12고요. 여기 가로가 12고요. 세로가 반지름 길이니까 10이죠. 자, 이제 차근차근 우리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0파이 더하기 약분하니까 8파이 더하기 120. 따라서 108파이 더하기 120이 답입니다. 단위는 넓이니까 제곱이고요. 원래 이렇게 써야겠죠.